여러분,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를 때 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힘차게 걷고, 어떤 사람은 터벅터벅 걷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걷습니다. 우연히 보이는 이 차이들이 그냥 습관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대기실에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단 몇 초만 봐도 대략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이 환자는 척추에 문제가 있겠구나. 저 환자는 파킨슨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데 이분은 심폐 기능이 많이 약해졌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30년 경력 의사들도 주목하는 걸음걸이의 비밀,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말해주는 5가지 핵심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걸음 속도. 당신의 수명을 예측한다. 빨리 좀 걸으세요.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 듣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친구들과 걸을 때 항상 뒤처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천천히 걷는 게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1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걸음 속도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걸음 속도가 초속 0.8m 이하인 사람은 65세 이상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고, 반대로 초속 1m 이상으로 걷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 훨씬 길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빨리 걷는 게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인 거죠. 왜 그럴까요? 걸음 속도는 단순한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하고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하며 근육이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 전달도 빨라야 하고요. 즉, 걸음 속도는 심폐기능, 근력, 신경계, 대사 능력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건강 지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갑자기 걸음이 느려졌다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또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5년 사이에 걸음 속도가 20% 이상 감소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걸음 속도의 감소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건강한 걸음 속도는 초속 1.2에서 1.4m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는 정도죠.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뀔까 봐 불안하거나 실제로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일이 잦다면 지금 당장 건강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보폭. 뇌와 근육의 대화. 보폭, 즉 한 걸음의 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의 평균 보폭은 대략 60에서 80cm 정도인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면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종 짧게 걷는 모습 많이 보셨죠? 이걸 의학 용어로 소보행이라고 합니다. 보폭이 30cm 이하로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끄는 걸음인데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전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보행입니다.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환자 본인은 큰 걸음으로 걷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종종 걸음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좌우 보폭의 차이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의 보폭이 다르다면 골반이나 고관절,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쳤던 경험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척추가 틀어진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흥미로운 건 보폭이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은 보폭이 줄어드는 것과 치매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복잡한 신경회로가 손상되면서 보폭이 짧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기억력 검사와 보행 검사를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 보폭이 짧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더 많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음의 리듬. 뇌가 보내는 SOS. 음악의 박자가 중요하듯 걷기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음의 리듬. 뇌가 보내는 SOS. 음악의 박자가 중요하듯 걷기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무너진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걸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입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걸을 때 리듬이 들쑥날쑥합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멈칫거리는 겁니다. 이런 불규칙한 걸음은 손해나 기저핵 같은 뇌 부위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손해는 균형과 협응 운동을 담당하고 기저핵은 움직임의 시작과 조절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들의 문제가 생기면 걸음의 리듬이 깨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얼어붙은 걸음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현상인데 이것도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턱을 넘거나 방향을 바꿀 때 특히 잘 나타나죠. 또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도를 걷는데 자꾸 한쪽 벽으로 쏠린다면 전정기관이나 손해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이런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뇌의 평형 감각 문제, 말초신경병증 또는 심한 경우 뇌종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 팔의 움직임, 신경계의 거울. 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나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거의 흔들지 않고 걷습니다. 정상적인 걸음에서 팔은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왼팔이 앞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앞으로.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정교한 조율 결과입니다. 그런데 팔을 거의 흔들지 않거나 한쪽 팔만 덜 흔들거나 팔을 몸에 바짝 붙이고 걷는다면 이건 신경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한쪽 팔의 흔들림 감소입니다. 환자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걸을 때 왼팔이 잘 안 흔들리는 것 같아라고요. 실제로 파킨슨병 전문의들은 진단할 때 환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한쪽 팔의 흔들림이 감소했다면 파킨슨을 강하게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죠. 또 어깨가 굳어서 팔을 못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질환이 있으면 팔을 흔들 때 통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는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하죠. 흥미로운 건 팔 흔들기가 걷기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에너지 소비가 12%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팔 흔들기는 몸의 회전을 상쇄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팔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팔을 고정하고 걷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팔을 자유롭게 흔들며 걷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신경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체형의 균형, 척추와 골반이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잘 띄지만 가장 무시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바로 몸의 균형이죠. 길을 걸을 때 유리창이나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걸었어? 하고 놀란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걷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거나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걷는 모습. 이런 걸음걸이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좌우로 기울어진 걸음걸이를 봅시다.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진 채 걷는다면 척추측 만증, 다리 길이 차이, 고관절 질환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은 척추 압박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심한 경우 등이 혹처럼 튀어나오는 척추만증까지 진행되죠. 앞으로 기울어진 걸음걸이도 문제입니다.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가고 등이 둥글게 굽고 배가 나온 채 걷는 자세. 이른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자세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자세로 걸으면 목과 어깨에 엄청난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머리 무게가 약 5kg인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걸리는 하중이 12kg으로 늘어납니다. 30도면 18kg, 60도면 무려 27kg입니다.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목에 얹고 다니는 셈이죠.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은 물론이고 두통, 어지럼증, 손 저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걸음걸이 교정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걸음걸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걸음걸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이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각각 찍어보세요. 동영상을 보면 자신이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 그 팔을 이렇게 안 흔들었구나. 보폭이 생각보다 짧네. 이런 식으로요. 문제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교정입니다. 걸음 속도가 느리다면 의도적으로 조금 더 빨리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보폭을 늘리고 싶다면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세요. 근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보폭도 넓어집니다. 팔 흔들기가 부족하다면 의식적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견갑골을 의식하면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듯이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세 교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골반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데 탁월하거든요. 특히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동작들이 많아서 걸음걸이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모든 걸음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변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119를 부르세요. 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무릎, 발목, 허리 등의 통증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면 신경과를 찾으세요. 한쪽 팔 흔들림 감소, 소보행, 얼어붙은 걸음, 몸의 경직 등이 나타난다면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파킨슨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증상을 상당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이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걸음이 불안정하다면 뇌의 전정기관이나 손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건강의 거울. 지금까지 걸음걸이로 알 수 있는 건강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걸음 속도, 보폭, 리듬, 팔 움직임, 체형 균형. 이 5가지만 체크해도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심장, 폐, 근육, 뼈, 신경, 뇌가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검사 장비 없이도 단 몇 초의 관찰만으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걸음걸이를 의식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쇼핑을 할 때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세요. 동영상을 찍어 보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걸을 때 이상한 점 없어? 이렇게요.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의 걸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